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익수토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해볼 건데요. 2020년 5월 4일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건강과 생명 연장을 위한 산업. 이게 이제 뭐 헬스케어 산업이 되겠죠. 이 헬스케어 산업은 앞으로 고성장이 계속 지속될 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슈로 많이 빠져주면서 이 섹터 전체적으로 굉장히 밸류 매력이 생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료장비 기업, 의료기기, 뭐 장비 기업들, 자 이제 막 전부 반도체만 막 떠들고 할 때 시장에서 우리는 이제 미리 채워놓고 반도체 관련 종목도 이제 차익 실현을 일부 나서면서 헬스케어를 이제 한 19년도 11월부터 뭐 2월까지 쭉 이제 모아가다가 3월달에 이제 코로나 이슈를 맞아서 이제 좀 이제 하락폭이 크게 나왔다가 지금 헬스케어 섹터가 거의 가장 강한 축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좀 지속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 4년, 5년 동안 밸류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리스크로 인해서 밸류 매력이 생긴 구간이 거의 뭐 몇 년 만에 왔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도 이제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기업들은 꾸준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찾아나가는 노력을 하면 내 계좌 수익률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시황 부분을 간단히 좀 짚어보면 미중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또 끌고 나왔죠. 자, 트럼프가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 들고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최근에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뭐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반전 신호를 위해서 요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이용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이고요. 이게 만약에 미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끌고 가면서 극으로 만약에 치닫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크게 진행이 되는 구간들이 한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미중 분쟁이 확대되고 뭐하고 해서 1차 협상이 있었던 부분들을 만약에 무위로 돌린다. 1차 협상이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없던 일로 하고 뭐 다시 관세가 다시 부과되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시장이 당연히 이제 무너지겠죠. 부양책 같은 효과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다시 이제 뭐 기업에 안 좋은 소비라든가 기업에 뭔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부과가 되고 뭐하고 하면 법인세를 낮추고 뭐 이런 효과들이 전부 거의 뭐 많이 이제 상쇄된다고 봐야 되니까 조정이 이제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 이거를 요 카드를 만약에 들고 나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이나 보면 미증시가 좀 단기적으로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해도 유동성을 전 세계적으로 너무 크게 풀어놨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단기적인 리스크로 받고 이게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하면서 호재에 더 반영을 하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증시 움직임을 보면 기술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기술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은 그럼 놓고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보통 보면 기술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었는데 왜 못 움직일까를 보니까 IT가 우리나라 기업은 이건 이제 하드웨어 쪽이죠. 근데 미국 기술주들은 보면 다 서비스 쪽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원래 서비스 기업이고, 그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 서비스 부분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라든가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집중돼 있죠, 사업 포트폴리오가. 그렇다 보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미국이고 한국이고 똑같이 다 움직이고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쪽은 다 지금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요. 자, 주도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는 지금 IT 서비스, 또 IT가 아니어도 헬스케어 서비스라든가 헬스케어 쪽, 이거는 이제 뭐 서비스도 좋고 뭐 바이오도 좋고 뭐 제약도 좋고 뭐 그런 흐름이고요. IT 서비스하고 헬스케어가 지금 보면 반등이 들어올 때 보니까 3월달에 폭락이 있은 다음에 반등이 들어올 때 계속 강한 흐름이고 지금까지 계속 강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은 지금도 담아도 됩니다. 다만 IT 서비스 쪽은 확실히 버블 국면에 초입 국면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대장주들이 버블 구간에 들어가면 버블을 확대한다 그러면 후발주들도 따라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게 버블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밀리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후발주들도 쉽게 못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시차를 두고 기다렸다 편입을 하는 것들이 나을 것 같고 조정을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 관련 쪽은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생각을 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편입을 해봐도 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닥이 지금 보면 650포인트가 넘어가고 있는데 요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회원방송에서 회원분들한테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용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방송에서는 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메디아나 136%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있어서요. 요 종목에 대한 요 기업에 대한 자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병이 불러온 헬스케어 산업의 부각. 자, 이 부각이라는 건 항상 이야기를 하면 센티멘탈이죠. 자, 센티가 굉장히 좋아지면 항상 저평가된 그 관련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적정 가치 또 거기에서 관심이 조금 더 과하게 진행이 되면 버블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변동성, 이게 버블로 들어갈 거다, 적정 가치 구간에서 멈출 거다,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자,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자, 이 센티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무시를 해가면서, 가치 판단을 근거를 해서, 매도 포지션과 교체 포지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평생투자님이 136%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자, 메디아나 136%. 자, 5월 4일. 그저께 올려주신 것 같아요. 자, 3분의 2 매도, 나머지 복리 계좌로 보냅니다. 수익이 조금 생기고 이제 밸류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갔기 때문에 3분의 2 매도를 하신 것 같고요. 신년우님, 태평성대님, 그리고 지스님이 아니고 진스님도 축하드립니다. 자, 10년은요 코멘트를 보면요 절반 매도했고 절반 복리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자, 벌써 100% 넘어가는 복리 계좌 종목 수는 늘어나고 있네요. 수익 감사합니다. 자, 요 복리 계좌라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채팅으로 이제 리딩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황이라든가 또 단기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보유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포지션이죠. 그럼 이 부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준만 잡아두세요. 기준에서 예외로 되는 부분들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끌고 가면 성과적인 측면에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해도를 높이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메디아나 126%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평성대님은 절반 매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얻은 수익인데 반갑지만은 않네요. 자, 멘토님 수익 감사합니다. 올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얻은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 때문에 테마가 붙은 거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시간만 좀 당겨서 수익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쵸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뭐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수익 활동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투자라는 게 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심나은우님, 태평성대님, 진스님, 그리고 평생투자님, 전부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요. 여기 수익 인증해주지 않은 그 회원분들은, 나중에는 이제 다음 종목이 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방송도 해보고, 또 관련 기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풀어보고 하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으니까요. 자, 처음 이제 이 기업을 보면 100% 돌파 구간에는 자, 300% 가까이 밸류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유를 해보자라고 코멘트를 드렸었습니다. 그 구간이 여기 구간이었죠. 여기 구간에 자, 100%가 넘어간 분들도 매도하지 말고 그냥 보유를 해보자라는 코멘트를 드렸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제가 판단했던 추정치라든가 적정가치 구간이 이제 이 종목은 이제 3만원 이상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 추정치라는 것들이 좀 이제 하향 조정되고 코로나가 지나가고 그 이후의 흐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제 상승 여력이 기존에는 17,000원, 18,000원 왔을 때도 한 70%에서 80% 이상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향 조정되고 지금 요 구간에 반등이 나와서 요 부분에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상승 여력이 아무리 봐줘도 한 20%, 30%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변경이 있었고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해도 자 그렇게 보여서 이제 분할 매도 사인이 나갔던 겁니다. 2021년, 2022년 추정치가 다운이 돼서 분할 매도 사인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부자 양성소 추천했던 자리가 이 자리였고 밤 투자 커뮤니티에는 글쎄요 어디에서 추천했는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간 요 부분들 이해를 하시고 제가 왜 이렇게 사인이 됐나를 대충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와 이때가 왜 바뀌었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게 가져온 어떤 변화라고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하게 늘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생각을 해보면 올해 매출단 그 자리를 넘어가는 부분들이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가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갈 거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치라는 부분은 이 적정한 부분이 어디냐 라는 거는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치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통계라고 생각을 해요. 자, 통계적인 부분하고 금리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정 가치라는 걸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적정 가치라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이게 저금리일 때의 가치 판단과 고금리일 때의 가치 판단 또 섹터별로 뭐 산업 사이클이라든가 업황에 대해서 상황에 따른 가치 판단 이런 부분들이 왜 달라지냐면 현재 가치는 분명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뭐 요런 부분들 이게 기업이 흑자만 계속 나가고 있다 그러면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건 산수만 하면 정확하게 잡히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데 미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상황에 따라 변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밸류를 어떻게 줄 거냐 라는 부분들이 변하기 때문에 항상 자 가치 판단이라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정확한 그 포지션들을 취한다는 그러니까 100% 정확한 포지션을 취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가치 판단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가치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부분이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가치, 적정 가치, 무슨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이런 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통계적으로만 보는 것도 안 되죠. 그거는 이제 통계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건 확률적인 부분들을 입힌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치가 항상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즈들을 어떻게 조절을 해나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해요. 왜냐면 업황이라든가 시황은 이제 금리를 뜻하겠고, 업황이라든가는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 또 사이클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들,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돼서 밸류 책정이 다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 부분들은 언제 이제 좀 여유가 되고 하면 따로따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 위치가 왜 애매한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분할 매도 사인을 결정을 했는데 뭐냐면 상하방 확률이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지수가 조정받고 센티가 좀 무너지고 하면 조정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지수가 계속 강하고 뭐하고 하면 자, 단기 버블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구간과 저항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밸류상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 10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은, 자,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요 구간에 들어오거나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상승 여력이 100% 이상은 보여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편입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게 되고 업사이드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자,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더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요 자리 어디에서 뚫고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자리를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버블. 자, 이 자리에서부터 빠지면 거의 뭐 한 50%에서 대충 요 정도 빠지면 이제 뭐 밸류 매력이 많이 생기는 구간이 오는데, 큰 버블이 진행이 되면 여기서는 이제 빠질 때 마이너스 70%, 90%가 빠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빠질 수 있는 폭들, 가치에 대입을 해봤을 때 빠질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요 파란색 요 선을 넘어가는 구간이 오면 굉장히 리스크한 구간으로 이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이 들어와도 한 30-40% 정도 조정이 들어오면 또 밸류 매력이 굉장히 생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애매한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럼 수익이 이제 뭐 100% 이상 이렇게 나 있는 부분에서는 굳이 뭐 일괄 매도를 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상승 여력이 지금 당장은 좀 뭐 상승 여력이 한 20%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2년 3년 지나가면 다시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편입을 할 수 있는 기준은 항상 이거란 말이에요. 10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느냐, 이 자리를 줄지 안 줄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3년 후든 4년 후든 계속 성장을 지속해 간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밸류 매력이 생기고 내가 편입할 수 있는 자리가 와야 편입을 할 건데, 다시 편입 자리를 줄지 안 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도를 하고 장기 포지션을 취해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 상승 여력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에도, 자, 일괄 매도 포지션들을 보지 않고 분할 매도를 하고 나머지를 끌고 가는 이유들이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디아나는 이제 뭐 하는 기업이냐를 좀 살펴보면, 자, 이거는 이제 헬스케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고, 조금 플랫폼 쪽이라든가 서비스 쪽으로는 포트폴리오가 없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기업이에요. 자, 빠르고 정확한 생체 신호 측정을 하고 심폐기능 소생을 돕기 위한 전문 의료인 및 일반인용 장비와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하드웨어적인 기기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을 딱 보면, 자, 환자 감시 장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띠띠띠띠띠 하다가 뭐 죽으면 삐 소리 나면서 이렇게 이런 거 그런 거 만드는 회사고요. 환자 감시 장치 두 가지 버전이 있나 보네요. 버전이 이렇게 나뉜 것 같고,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 그런 거죠. 제세동기, 그리고 체성분 분석기,
중앙 집중 감시 장치. 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 쪽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쪽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게 좀 가시적인 성과들은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체크를 해가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용은 굉장히 견실하고 크게 뭐 적자가 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인데 이제 성장률 같은 부분들이 헬스케어 산업은 이제 뭐 변동성이 별로 없는 투자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자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 기업을 보면 이게 2014년부터 이제 15, 16, 17, 18년도까지 보면 자, 400억에서 500억 단의 매출이 나왔어요. 자, 이익은 꾸준히 이제 무슨 뭐 30억에서 80억까지 왔다 갔다 평균 한 50억 정도 자, 순이익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019년 여기가 19년도인가? 20년도 19년도인가 보다. 19, 18 한 개씩 밀렸네요. 자, 이렇게 그동안은 2019년까지는 이렇게 나오다가 20년도에 코로나라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매출이고 이익이고 성장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한 뭐 50% 가까이 성장 흐름들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죠. 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더블 이상 나오고 기업이 보면은 지금 뭐 풀가동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이제 뭐 주문량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 정도로 업황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밸류 측면에서 보면 2021년, 2022년도에 생각을 해보면 자, 올해 거를 이제 유지만 해준다 그래도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만약에 업사이드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보여지면 뭔가 사업 포트폴리오에 이제 변화가 있다라든가 신규 투자로 이제 매출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면 밸류를 더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그냥 지금 딱 구간에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제 뭐 매력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밸류 측면에서. 지금 주가 위치가 한 1700,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17,900원 구간에 이제 시총이 한 1,500억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제 미래 가치, 이제 현재 가치로 놓고 봤을 때는 적정이거나 살짝 버블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적정이거나 살짝 고밸류를 받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미래 가치를 생각을 했을 때 요 부분에서 판단해보면 상승률이 한 20% 30% 정도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니까 어때요?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가치 산출을 해가지고 적정 수준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투기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앞뒷면 우리가 동전 던져서 앞뒷면 맞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밸류 체크를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보다 이제 상승률이 얼마나 남아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가치 판단 내용들을 보면 2014년도 15년도에 보면 자, 이익이 한 7, 80억 찍히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공과물 한 3, 40% 빠지면 시가총액이 거의 한 1000억대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가 이제 적정가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한 뭐 8,0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가 적정가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밸류 안에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파란색 네모 구간을 만들어놨을 때는 확실하게 버블 구간인 거예요. 자, 27,8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적정가치 구간에서 이제 더블 정도 이상의 버블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버블이 꺼지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항상 버블이라는 거는 결국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것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어도 주가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면 빠지는 거죠.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은 다 그거는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도 제자리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제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멈추는 거죠. 기업 가치를 반영을 해서. 근데 가치 반영보다 과하게 낀 버블 같은 경우는 결국은 버블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버블이라는 게 한 3년 정도, 자, 형성이 됐다 꺼지는 과정이 한 3년 정도 걸렸고요. 자, 적정 가치 구간에서, 한 3, 4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왜곡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거는 이제 저평가에 편입이 가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상승 여력이 100% 이상 보여진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이제 요 밑에 있는 구간인 거죠.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익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한다는 가정하에 요 밑에 구간에서는 이제 편입이 가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슈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로 움직이게 됐는데, 이런 성장들이 그 전에 어때요? 그 전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자, 성장 흐름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 체크가 요 밑에 구간으로 이제 판단이 됐는데, 자, 지금 주가가 움직일 때 보면 어때요? 주가 움직일 때 보면 자, 이런 성장 흐름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성장이 일회성으로 끝이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매출이 뭐 400억, 500억으로 다시 바뀌고 이렇게 된다면 어때요? 자, 주가는 다시 10,000원, 12,000원으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크게 빠질 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에서, 자,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가치가 이렇게 되는 기업이 있으면, 자, 이렇게 가치가 머물러 있는 기업은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로 못 가고 이 자리에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5년, 10년 동안 가치 상승이 없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살짝은 올라갈 수 있죠.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적자만 안 나고 이익만 꾸준히 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죠. 근데 성장이라는 게 보여지는 경우는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 요런 자리 밑에서 이렇게 샀던 자리는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이 기업이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한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이 자리는 평생 오지 않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아나라는 기업이, 자, 이 헬스케어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이 기업이 성장을 지속한다 그러면, 자, 우리가 편입을 했던 요런 구간은 이제 평생 오지 않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버블이 있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 되겠지만 굳이 비싸지 않은 구간에서는 자, 일괄 매도 포지션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자, 리딩을 하고 있다라고 회원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기업을 추릴 때 이제 보통 정리를 할 때 요것보다 페이지를 훨씬 크게 운용을 하지만 요런 내용들을 막 다 더해갖고 정리를 해놓고 이제 투자 판단을 이제 뭐 업황 시황이라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작업들을 해요. 자,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뉴스 플로우를 살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뭐 블로그든 카페든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이건 이제 메디아나에서 이제 파는 제품인데, 자, 이게 굉장히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다. 근데 배터리가 교체할 때 보니까 한 27만원 들어간다더라. 자, 4년 이상 사용을 하는데, 자,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교체 주기가 전부 이렇게 긴 건 아닐 거니까, 제세 동기 같은 경우는, 아, 요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매출 같은 거를 딱 체크를 해보면, 자, 그 교체 기간이랑, 이제 매출이 머무르는 구간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요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적정 가치 수준을 보니까 2021년부터 영업이익이 이제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1,500억, 2,000억 위에선 버블이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지금 적정 가치관까지 왔는데 계속 보유하려는 이제, 그런 뭔가 매력이 있으려 그러면 지속 성장이 유의하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장기 리스크가 일단 작아 보이고요. 이 기업은 기술력은 굉장히 있는 기업이고 수치를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시장은 정체돼도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 변수 같은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중국에서 저가 제품들이 나오는데 기술력이 비슷하게 나오면 우리나라의 공장 비중이 많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자, 요런 데서 생산하는 것보다 뭐 기술력은 똑같고 가격 매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장이 많다 그러면 요런 기업들은 성장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이제 공장이 무슨 뭐 해외에 많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 성장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공장이 어디에 두고 있나,
요런 것들도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적정 가치를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생각해봐도, 지금은 요 정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파는 게 아니고 적정 가치 구간에서는 항상, 덜어 파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버블이라는 거는 어떻게 형성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 그랬을 때, 업사이드 폭이라는 것도 우리가 숫자라는 게 확대되는 부분들은 확인이 되려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 지표가 돼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장 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디스카운트를 해서 내가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쌀 때 사서, 적정한 구간이 오면, 이제 덜어놓고 보유를 하는 포지션들을 취해가는 거고요. 영업실적 추이를 전망을 보니까 2015년부터 보면, 매출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영업이익률은 이제 회색 선이니까, 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쭉 떨어지는 데 나오다가 영업이익률이 다시 크게 올라가는 구간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죠. 영업이익률이 다시 이제 내려가는 측면들이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추정치대로 만약에 확인이 될지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게 만약에 확실하게 보여지면 자, 주가는 내려갈 수 있겠구나. 단기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메디아나 지금 상황을 보면 121개국 의료장비 요청이 막 들어오고 공장은 풀가동하고 있다. 요게 호재냐는 거, 이건 악재예요. 이거는 호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이상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악재냐면 설비를 만약에 늘려가고 생산량을 더 많이 뽑아내려고 그래도 어때요? 투자금이 필요해요. 그럼 단기적으로 악재가 되는 거, 유상증자를 하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자본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아니면 부채를 늘리든지, 해서 공장을 늘리든가, 생산 라인을 늘려야, 지금 풀가동하고 있는 부분들보다 더 생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요가 넘쳐난다고 생각을 해서 생산을 더 한다 그래도, 요거는 단기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악재로 주가에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생산을 지금 풀가동하고 있는데, 생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벌고 있는 것보다 덜 벌게 될 테니까, 이런 부분이 악재라는 거죠. 이런 뉴스를 호재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호재가 아닙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뭐하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 가치가 만약에 저평가 구간이라 그러면, 이건 호재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위치에 따라서 이건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걸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악재 요인이다라는 거죠. 잘 팔고 여기저기서 이제 요청을 쇄도하고 자, 생산을 풀가동하고 있다라는 거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뉴스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거꾸로 보죠. 이런 걸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지금보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더 좋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건 악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많이 저평가돼 있다. 올라가는데 적정 가치보다 못 올라와 있다.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악재 요인이라고 볼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악재로 받아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더 사야 되겠죠. 그런 판단은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보통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뭐하고 할 때쯤 되면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한 8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자, 트럼프가 의료장비를 지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씨와 우리 문재인 씨가 24일 오후에 10시부터 23분간 통화를 했는데, 이거 지원 좀 해달라니까 당연히, 한국은, 미국의 꼬북 역할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씨가 의료장비 지원해줄 수 있어? 하니까, 여유 있으면 최대한 줄게요. 여기다 요를 안 붙였네요. 라고, 우리나라에서 답을 했습니다. 자, 메디아나가, 그럼 이런 부분들을 뭐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보통 보면 친목이라든가 약간 이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전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원래 긍정적인 요인이죠. 미국과 뭔가 이렇게 돈독해지고 뭐하고 하면 긍정적인 요인인데 트럼프란 사람은 받을 때는 막 칭찬하고 뭐하고 해놓고 이건 다 잊어버려요. 받을 때만이에요. 그 다음에 무언가 뺐을 때는 이런 건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한 2년, 3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랑 이런 뭔가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는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뭐 볼 수는 없는 내용이긴 하죠. 그리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뭐 둘 중에 보면 이런 시황 이슈는 별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라는 거고요. 자, 메디아나 매출 비중을 보면, 자, 환자 감시 장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매출 대부분이 수출 비중이다. 자, 그럼 환자 감시 장치가 뭐냐? 뒤로 돌아가 보니까, 자, 요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가 한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볼 때 이 기계에 한번 들어가면 끝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 기계 안에, 무언가, 이 기계는 이제 바꿔봐야 한번 팔면, 이걸 뭐, 얼마나 쓰겠습니까? 뭐, 10년, 20년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계는. 근데, 이런 기계 안에 약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런 배터리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배터리라든가, 무슨 뭐 등등의 어떤 여기 들어가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료기기 안에 들어가는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어떤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메디아나 제품을 쓰고 있는 데들은 자, 이런 교체 품목들도 다 메디아나 걸 쓰겠죠. 그러면 고객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고객이 증가하면 이게 일회용 상품들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이게 한번 이거 고객이 증가하고 물건을 많이 팔게 되면 쪼그라들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 교체 품목들이 계속 확대돼서 나가니까. 고객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가 200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매출이 이렇게 한 번에 늘어나서 매출이 쉽게 쪼그라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 환자 감시 장치. 여기가 이제 늘어나면 이 기계가 예를 들어서 한 번 팔고 그러니까 한 번 이제 판 다음에 이게 10년, 20년 뭐 갖고 나가다 보면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쑥날쑥 할 거 아니에요. 매출이. 판매될 때는 이제 뭐 많이 나왔다가 판매 안 되면 이제 쪼그라들고 할 텐데 매출이 이게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들어가는 교체 품목들이 한 번 확대가 되면 쪼그라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깔아놓으면 그 교체품 같은 게 지속적인 매출을 만들어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잡히면 크게 쪼그라들기가 어려운 구조에 돼 있다. 기업이 한번 이게 성장을 하면 주가라는 게 이렇게 내려와서 자,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용 소재 개발의 기대감도 있다. 요거는 아직 특별하게 이제 뭐 매출이라든가 이렇게 잡혀놓은 부분들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기업을 추리고 뭐하고 할 때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체크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렵다 보니까 저는 좀 훈련이 돼 있어서 막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수십 가지를 놓고 그냥 쫙 읽어서 그냥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방금 이렇게 뭐 여기에다 매출 뭐 여기 이익단에다 맞춰봤던 거 주요 품목 매출의 주요 품목들이 뭔지 보고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들어가는 교체품 이게 이제 본기기라 그러면 본기기 말고 부수적인 교체품들이 뭐가 있나 그래서 요 교체품들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나 요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매출이라든가 뭐 숫자가 찍히는 부분들이 변동성이 있겠다 없겠다 요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체크를 해봤을 때 메디아라는 기업은 매출에 대한 변동성이 있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매출이 한번 성장을 하고 뭐하고 하면 이익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늘어나면 이게 쪼그라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늘어나면 여기에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매출이라는 게 한번 늘어나면 또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뭐 기업 내용은 이렇게 성장하는 방식이 이렇단 말이에요. 기업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내려와서 싸진 구간을 오게 되면 그 자리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안 올 가능성들이 높은 거죠. 그러면 저평가 구간으로 앞으로는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큰 악재 요인들이 있지 않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라고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만족할 만한 방송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